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지난 WWDC에서 애플이 보여준 iOS 13 iPadOS는 초역대급 업데이트로 이번 가을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싸디 비싼 애플 제품들에 투자한 비용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업데이트의 중심축은 역시 아이패드입니다. 특히 이번 iPadOS가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베타 버전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서 정식 버전에서도 보여줄 기대감과 함께 유료 앱으로만 가능했던 맥북에서 아이패드를 익스텐션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이드카 기능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패드 프로 라인을 부활시켜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그냥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고 크기만 달라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린 은근히 저평가된 아이패드 미니 5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고 아주 잘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이번 영상은 아이패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나에게 맞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싼 게 제일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인데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하시고 막상 사용해보니 무겁고 그림도 그리지 않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애플 제품의 라인업은 절대로 비싼 게 제일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격별로 라인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용자별로 나눠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의료 패러다임이 Personalized Medicine, 맞춤 의료로 바뀌고 있죠. 나에게 맞는 최상의 치료법을 선택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패드도 그렇습니다. 사용 목적,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과 가성비,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패드 라인업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라인업은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로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프로의 경우 11인치와 12.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10.5인치, 아이패드 미니는 7.9인치, 아이패드는 9.7인치로 아이패드 미니를 제외한 미니, 에어, 프로의 디스플레이에는 라미네이션 처리와 트루톤, 반사방지 코팅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는 A12X 바이오닉, 램은 4GB, 1TB 모델은 6GB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니와 에어는 A12 바이오닉을 탑재하였고 3GB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A10 퓨전 칩과 2GB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이패드가 무겁고 또 막상 사진 촬영에는 흔들리는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이패드로 사진 촬영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는 1200만 화소의 카메라와 4K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 미니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 라인에만 기기에 상하단 총 4개의 스피커가 있어서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니,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기기 하단에 2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프로 라인에는 세로와 가로의 전방향 잠금 해제와 결제가 가능한 페이스 아이디가 내장되어 있고 미니,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는 터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자, 무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프로 11인치는 와이파이 모델과 셀룰러 모델 모두 468g입니다. 프로 12.9인치는 와이파이 631g, 셀룰러는 633g입니다. 에어 와이파이 모델은 456g, 셀룰러는 464g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가장 가볍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300g, 셀룰러는 308g입니다. 아이패드는 와이파이 모델 469g, 셀룰러는 478g입니다. 프로 11인치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는 블루투스 키보드만을 지원을 하고 프로와 에어는 블루투스와 스마트 커넥터 2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스마트 커넥터를 활용하면 애플의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연결해서 커버와 스탠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프로 11인치는 64GB 와이파이가 999,900원, 셀룰러는 1,199,900원에서 시작해서 최대 1TB의 모델은 셀룰러 2,209,000원입니다. 12.9인치는 64GB 와이파이가 1,269,000원에서 시작해서 최상위 1TB 셀룰러 모델은 2,479,000원입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64GB 와이파이 모델 629,000원에서 셀룰러가 799,000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64GB 와이파이 모델이 499,000원, 셀룰러는 66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는 32GB 와이파이 모델이 43만원, 셀룰러 모델이 6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 라인에만 제공하던 애플 펜슬은 이제는 아이패드 전 라인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출시한 프로 라인업에서만 2세대의 펜슬을 사용할 수 있고 1세대의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2세대의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두 가지 제품의 성능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만 적용되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커버 기능과 키보드 기능 그리고 스탠드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 라인에만 제공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격은 프로 12.9인치 모델이 249,000원, 11인치 모델이 219,000원, 에어 모델이 199,000원으로 서드파티 블루투스 키보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자, 아이패드 선택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애플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랩탑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 게 아이패드 프로인데요. 2018년 10월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욱더 얇아진 두께를 부각시켜주고 홈 버튼을 없애서 보다 넓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로 세로 모든 방향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해서 보다 편리한 잠금 해제와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고해상도 120Hz의 디스플레이와 2세대 애플 펜슬은 현존하는 태블릿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드로잉과 필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충전과 페어링도 한결 간편해졌고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먼저 USB-C 단자를 채용해 범용성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권장 사용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겠지만 디지타이저 핸드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노트북을 대신해서 가볍지만 강력하고 보다 다양한 생산성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외장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라인은 커버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 전체 라인에서는 다양한 서드파티 블루투스 키보드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드파티용 블루투스 키보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백립 기능과 아이패드와 결합하며 랩탑처럼 사용이 가능한 브릿지사의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는 분들은 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빠르게 작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진 앱과 바로 연동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패드에서 포토샵이나 어피니티 포토와 같은 프로페셔널 포토 프로그램에서 빠르게 보정해서 작업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무엇보다 화면을 스플릿해서 한쪽에서는 인강을 틀고 한쪽에서는 메모 앱 등을 활용해서 동시에 필기를 하기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가을 출시될 아이패드 OS의 마우스나 트랙패드가 정식 지원되는 경우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두 가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맥북 라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서 평소에는 익스텐션 모니터로 사용을 하시다가 외근 등에는 가볍게 아이패드만 들고 가셔도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1인치와 12.9인치가 있습니다. 사이즈 선택은 무게와 휴대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제품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키보드나 거치대 혹은 스마트 커버 등을 별도로 챙기면 은근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아이패드 업데이트로 맥북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스타벅스와 같은 곳에서 익스텐션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프로페셔널 작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려하셔야 하는 점이 바로 무게와 크기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12.9인치를 출시하고 바로 구매를 하고 잘 사용했다가 판매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불편한 휴대성에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 15인치와 아답터 케이블, 주변 기기, 아이패드 프로와 아답터 케이블, 스마트 키보드까지 한 가방에 넣으면요, 의외로 군장을 맨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국 맥북이나 아이패드 중 하나는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다니시게 됩니다. 디지털 노매드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맥북을 사용하시면서 추가로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에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는 프로 라인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펜슬과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애플이 그만큼 사용자를 고려했던 측면에서도 에어가 나쁘지 않은데요. 프로 11인치와 사이즈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를 인터넷 검색, 영화 감상, 간단한 필기 등 비교적 가볍게 사용하시면서 휴대하기도 유리하고 사이드카도 겸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저렴하지만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사이즈의 아이패드 에어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니의 경우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아이패드가 바로 미니입니다. 바로 최강의 휴대성 때문인데요.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책 읽기, 페이스타임 사이즈로도 최상입니다. 다만 사이드카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비추천드리지만 높은 휴대성으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은 당연히 구매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드로잉과 필기를 주로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참으셨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펜슬 구매하셨다가 막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또한 로지텍사의 크레용 펜슬은 84,000원으로 애플 펜슬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이패드 전 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를 구매 결정하셨으면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대학생,
학부모, 교수, 교직원, 교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이 다 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매하시고자 하는 아이패드 모델을 교육 할인 스토어와 공식 스토어 페이지에서 가격 비교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프로 라인업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종류가 있고 에어, 미니, 아이패드 라인업에는 골드 색상을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은 앞선 아이패드 미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용량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번에 업데이트될 아이패드 OS에서는 외부 USB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이 높은 고용량의 아이패드 선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와이파이와 셀룰러의 선택, 저는 무조건 셀룰러를 구매해야 한다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이패드를 노트북과 다르게 구분 지어주는 가장 큰 점이 바로 모빌리티, 즉 이동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으로 다양한 일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미니를 구매하시면 셀룰러는 필수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폰도 집에 두고 미니만 가지고 다니시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실 겁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보험인 애플케어죠. 애플케어는 애플케어와 애플케어 플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애플케어는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과실로 인한 수리 시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수리지 새 제품 교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어 플러스는 한국 웹사이트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애플 미국 사이트나 일본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시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을쯤에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과연 사도 될까 걱정이시죠? 아이패드를 사고 가장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This is the new iPad Pro. 구매하고 3주 있다가 새 모델이 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패드는 구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출시 주기가 1년 정도인데 2018년 3월 6세대가 출시되고 4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2인치, 10.5인치의 아이패드 7세대가 가을에 출시될 수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는 아무런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애매한데요. 평균 450일 정도가 출시 주기인데 2018년 10월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은 200일을 넘었습니다. 내년 가을경에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삼성과 LG와 이와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를 모두 OLED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참조하셔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아이패드를 구매하시고 삶의 질을 한껏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